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테니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위장이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공복 시간을 갖자는 건데요. 이 공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금주, 금연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공복, 그리고 거기에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복 걷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실 분은 이시하라 유미 박사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많은 저서들이 소개되어 귀에 익은 이름이죠. 이시하라 박사는 스위스 병원 그리고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코카서스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WH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세계 제1의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일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100세 이상의 장수자는 몇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인구비로 보면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일본보다 1000배나 많은 셈이죠. 이시하라 박사가 그곳의 장수노인들의 일상을 지켜보니 그들은 일단 밝고 쾌활하며 말하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일찍 일어나고 소식을 하는 등 여러 공통점이 있었지만 이시하라 박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일상이 바로 공복의 걷기를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서 공복 워킹으로 건강을 챙겨보자고요. 소식 건강법 돌풍을 일으켰던 이시하라 박사가 권하는 또 다른 건강법,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어라. 공복 워킹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심장과 비장입니다. 암세포는 체온이 35도일 때 가장 많이 증식을 하고 39.3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죽는다고 해요. 물론 심장의 중량은 표준 체중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전체 열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활동적이며 온도도 높습니다. 결국 온도가 높아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면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몸속에 남은 노폐물을 차단해 혈액의 오염을 처리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 면역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면역력이란 그 핵심을 따져보면 백혈구의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이 백혈구가 혈관 속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몸속에 침입한 균들과 노폐물, 암세포 등을 발견하는 대로 먹어치워서 이 백혈구를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한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혈액의 오염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염된 혈액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청소부 백혈구가 언제 열심히 활동을 하냐면요. 바로 체온이 높을 때 왕성하게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야겠죠. 백혈구가 열심히 청소를 하도록요. 체온을 높이는 방법엔 식습관, 목욕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걷기가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걷기에 공복이 포함되면 더더욱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또한 백혈구의 활동인데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땐 어떤 음식이든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먹잖아요. 배가 부를 땐 산의 진미를 줘도 별로 안 땡기고요.
백혈구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일 때는 혈액 속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나 암세포 같은 내부의 적을 발견하면 용맹무쌍하게 이들을 먹어 치웁니다. 반대로 과식을 하면 만복 상태라 유해물질이든 암세포든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식에 의한 면역력 저하이자 공복, 소식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피로가 극에 달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식욕부진이나 발열이 생기죠. 그런데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혹은 스스로도 그러죠.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먹고 힘내야 한다고. 땡!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식욕부진은 공복 상태를 만들어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발열도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므로 억지로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역설적인 제대로 된 설명이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는 것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시하라 박사가 추구하는 자연 치유력이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공복이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적당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요.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혈액이 오염되는 것과 저체온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모든 병을 유발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복에 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공복 걷기는 왜 좋은지 알아볼게요. 밥도 안 먹고 빈속에 힘들어서 어떻게 걸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아침 식사 전 4-5시간 격렬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위장은 전날 밤에 먹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한대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혈액이 위와 소장에 집중을 하므로 다른 장기로 모이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몸을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이 모두 위와 소장에서 일을 하니 뇌나 심장, 골격근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위가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혈액이 온몸에 충분히 공급되어 각 장기는 활력이 넘치고 손발의 움직임도 가볍게 느껴지기에 스모 선수의 아침 훈련은 효율적인 겁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위해 아침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요. 아침을 먹어서 위와 소장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다른 장기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에도 혈액이 부족해지므로 이들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대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이 되니까요. 아침에 배변 욕구를 느끼는 것도 잠을 자는 동안 위가 휴식을 할 수 있어 대장이나 직장, 신장의 활동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배설도 하기 전에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가 활동을 시작해 배설 기능이 떨어지니 배설 촉진을 위해서는 아침을 거르자는 겁니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린다. 이시하라 박사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틀린 이야기라고 해요.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공복 시에는 위장에 필요한 혈액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다른 장기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려가 수행을 할 때 단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역설적인 해답들은 모두 학술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공복 시에도 뇌에 영양분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가 움직이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당분만 보충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두뇌 회전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당분, 간단하게는 사탕이나 초콜릿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소량인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가장 추천하는 당분은 야채 과일 주스입니다. 이건 말해 뭐예요. 이시하라 박사는 사과 당근 주스를 특히 강추하시고요. 겨울철 아침은 생강 홍차를 권합니다. 체온을 높이기엔 생강만한 게 없죠. 홍차의 카테킨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살균력이 높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거기에 당분으로 꿀이나 흑설탕이면 최고의 아침 대용이라네요. 이 당분이 혈당치를 높여 공복감도 진정시켜주니까요. 이렇게 당분을 보충하면 공복 걷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걷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걷기의 효과. 너무 많아서 이건 패스하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글로 남겨놓을게요. 공복 걷기의 효과 또한 너무나 많으므로 함께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로토닌.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부족하면 불안해지거나 쉽게 분노를 느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만복 중추를 자극하는 역할도 있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포만감을 느끼고 부족하면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것도 이 세로토닌 때문인데요. 세로토닌은 뇌 속에도 존재하지만 약 90%는 장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워킹으로 장이 따뜻해지면 세로토닌의 작용이 활성화되기에 워킹을 하면 공복감이 억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워킹은 아침 공복에 하는 것.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서 소비할 수 있다는 점. 공복 시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에 다이어트에도 최고라는 것. 하루 만보 걷기가 왜 기준이 되는지 아시는 분? 미국의 파벤버거 교수가 하버드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신체 활동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해 10수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운동으로 일주일에 2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한 사람은 그 이하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의 발병률도 아주 낮다고 결론지었답니다. 일주일에 2000칼로리는 하루치로 환산하면 약 300칼로리죠. 그래서 이것을 워킹으로 소비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1만 보 정도입니다. 이건 30대의 걸음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여기서 연대가 올라가면 1000걸음씩 줄이면 됩니다. 40대는 9000보, 70대는 6000보 이런 식으로요. 걷는 속도요. 자신이 느끼기에 좀 빠르다고 생각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요즘 걷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공복 워킹으로 몸의 세포를 하나하나 깨우고 새 봄을 맞이하시는 것. 생각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